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더 추워진다는데 뭐 날씨는 날씨고 오늘은 제가 세상 얘기 중에서 제가 육사 출신이거든요. 요 근래에 일고 있는 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하고 그다음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 에너지의 과거로부터 한번 더듬어 보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연결시켜서 해볼까 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지금 세간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육사 출신 국방장관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가지고 60건의 조작을 했다. 그래서 구속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국정감사기관에 국회 국방위원회 했던 한기호 국회의원이 육사 31기입니다. 그분이 제 5년 선배인데 31기고 또 민주당의 이제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던 사성장군 출신이 김병주 의원이 걔 또 41기거든요. 제 5년 후배입니다. 이렇게 그 둘이가 싸웠어요. 닌 내 군단장 할 때 연대장 한 놈이 뭐 예의 찾냐 이래가지고 그 육사 출신 세 사람의 장군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을 바라보면서 참 아카데미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대학을 이야기할 때는 칼리지 또는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아카데미라고 한 거는 그게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카데미거든. 그래서 이제 육사를 이제 밀리터리 아카데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카데미 출신들이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딱 기준되는 거 하나. 생도 1학년 처음 딱 들어가면 육사 제복을 입기 전에 제일 처음 외우는 게 사관생도 신조라고 외워요. 그 이제 사관생도 신조 제1번이 아침 일어나 점호할 때 제일 먼저 외우는 게 하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둘,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이걸 항상 외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세뇌를 시키는 게 이제 사관학교 생도들 교육인데 안일한 정의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이번에 달리 들어간 사람들이거든.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이 아니라 안일한 정의의 길, 안일한 불의의 길을 택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것만 그러다 각자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은 제일 분노를 했던 게 육사 교육의 프로젝트 중에 6.25 전쟁사를 뺐다는 것. 그거 보고는 제가 참, 이거는 아닌데. 거기다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6.25 전쟁사라고 전쟁의 역사거든요. 전쟁의 역사를 모르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게임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지구상의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생각을 달리하게 된 가장 근본 이유가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의 경험을 올리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삶 자체를 게임으로 만든 그 원인이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것은 교육의 힘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한 2살, 3살 때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그런데 처음에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외부 환경을 습득을 할 때는 오감을 가지고 습득을 한단 말이죠. 눈, 코, 귀, 입 이래가지고 오감을 가지고 습득을 하는데 거기서 이거는 먹을 것, 못 먹을 것. 이 사람한테 가면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한테 가면 미워하는 사람. 느낌, 감각을 가지고 이제 엄마한테는 남기고 또 낯선 사람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상을 배워가는 이 자체를 교육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언어가 서로 간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딱 알게 되면 그때부터 외부에서 주어지는 언어에 대한 교육을 가지고 자기가 인간이 커간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언어에 대한 감각이 약해지고 사람 살아가면서 이제 그리고 처세라 그러는데 세상을 적응하는 힘인데 그 적응을 해 나가다가 나머지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면은 전부 역사를 가지고 교육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 그러면 고리타분한 어떤 학문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인간 개인의 역사는 스토리거든요. 개인의 역사는 그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란 말이지. 이렇게. 나란 존재는 뭐냐? 몸을 가지고 이야기를 써 나가는 존재예요. 이렇게. 그 어디에 기록하느냐? 영에다가 기록을 한다고. 몸이라는 필기구를 가지고 혼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영에다 기록해 나가는 이게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스토리인데 스토리에 내 개인은 스토리지만은 집단에 되면 히스토리가 된다고 이게. 그걸 역사라 그럽니다. 그런 그 역사를 배우려 그러면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통상 배우는 게 어디 김씨냐, 네 본관이 어디냐 이게 우리 내 성씨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커지면 우리 사회 전체의 역사가 되고 그다음 국가의 역사가 되고 세계의 역사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 그러면은 현재의 내 모습에 반드시 1차 원인, 2차 원인, 3차 원인, 4차 원인,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뿌리가 들어가 보면은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 본질을 아는 것 중에 교육의 본질을 알라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면서도 왜 어떻게 삼성조, 환인, 환웅, 당군을 이야기하느냐. 그 이후로는 신라 고려시대에 뭐 연등의 팔관에가 어떻느니 조이선인이 어떻느니 화랑이 어떻느니 하고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흘러갔던 그 뿌리를 찾기 위함이거든. 그런데 이 역사 중에서도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그 집단과 조직에 맞는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 전쟁서를 뺐다라고 하는 것은 아카데미의 본분을 망각한 거거든요. 그럼 한국 전쟁을 알아야만이 한국 전쟁을 일으키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 남북 분단이 근본 원인이고 1차 원인은 분단이 된 걸 알라 그러면은 태평양 전쟁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태평양 전쟁사를 알라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을 알아야 한다고. 2차 세계대전을 알고자 한다면은 그 앞에 역사인 1차 세계대전을 알아야 된다고. 왜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 도저히 지지 않을 전쟁을 졌는가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을 한 게 히틀러란 말이지. 그런데 왜 그럼 20년 동안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돈을 가졌는가. 그래서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을 알아야만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만든 추축국이 만든 그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추축국의 그 내용을 알게 되면 태평양 전쟁에 했던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이름 붙인 일본 제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일본 제국사를 알아야만이 어떻게 러시아가 한국을 쳐들어오고 미국이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왜 분단을 됐느냐. 일본을 두 쪽에 분단을 하려고 했는데 왜 한국이 분단이 되어버리냐. 이걸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과 사고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지구 전체로 확산을 해요. 의식의 영역이. 그러면 전쟁을 하건 살아가건 내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현재 내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 자기를 보지 못하는 현실 문제를 진단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은 명상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 소리거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내 개인의 스토리는 많이 잊었다 하더라도 나를 키워준 사람을 만나보면 스토리가 나와요. 부모가 이래 컸다, 이래 컸다, 내 친구들은 이래 컸다, 고등학교 때는 이랬다, 이러면 이제 개인의 스토리는 나오는데 역사 교육은 제대로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한 사관에 의해서 가르치는 눈으로 보고 글로 배운다고 우리가. 그런데도 전쟁사를 알게 되면은 세계의 역사를 알고 지구가 흘러가는 텀을 알아요. 그럼 내가 어느 시대에 언제 태어났던가 세계의 역사의 과거를 쳐다보면은 내 전생을 바라보게 될 때, 아, 나는 이때 저기서 태어났구나. 내가 그래서 저 기억이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왜 우리가 기시감이라고 이름 붙여진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왜 내가 왔던 느낌이 있을까? 전생에 했던 기억의 리와인드 현상이거든. 그럼 그것도 다 하고 그러면 세계 역사를 배우면서 또는 우리 인근 동북아시아, 중국의 역사, 일본 역사, 한국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어느 시대에다가 내가 살았다고 그게. 그럼 여기 내가 와본 곳이구나.
그 느낌이 큰 말은 통하지 않더라도 느낌으로 이거 아는 이런 내용들이 역사라는 지식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내 자신의 이해도가 빨라진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한국 전쟁을 모르고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 전쟁사를 안 가르쳤다. 그럼 반드시 전쟁의 원인부터 먼저 가르치거든요. 전쟁 원인을 가르치게 되면 왜 분단이 됐는가? 분단의 역사를 모르고는 절대 한국 전쟁을 모른다고. 그러면은 그 분단을 넘어서게 되면은 왜 러시아가 참전하는데 그렇게 참전 안 하고 하다가 무기 체계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혁신, 원자탄이라는 혁신 하나 생김으로 해가지고 인류 역사가 바꿔졌는가? 그럼 전쟁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혁신에 따라 가지고 전쟁이 계속 발전을 해요 이렇게. 그럼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인이요. 이기다 하는 자신이 있을 때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럼 1차 대전은 뭐가 일으켰냐? 기관총 가지고 일으켰어요. 그전에는 전부 이제 단발 소총 가지고 하다가 한 발 여러 발 쏘버리니까 이 무기 혁신이 올라오니까 야, 이거 이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2차 대전은 무기를 가지고 혁신한 게 아니라 싸우는 방법 가지고 혁신을 합니다. 독일의 전격전이라 그래가지고 탱크하고 비행기는 1차 대전 말기에 영국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 싸우는 방법을 탁 만들어낸 게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붙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 전격전이라 그런 게 뭐 간단해요. 급강하 폭격기. 급강하 폭격은 말이죠. 이게 거꾸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앞에 놔두고. 그럼 떨어지면 거꾸로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비행기 굉음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확 가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폭탄 터뜨려 올라가 버리거든요. 1차 급강하 폭격, 2차 전격전. 탱크로 밀고 다가 어마어마한 충격전.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가지고 싸우는 방법으로 혁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또 한 번의 무기체계 혁신이 일어나 버렸거든. 핵이라고 하는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공포의 균형이라 그러는데 같이 죽는 거니까. 하다가 나도 죽는 이래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공포의 균형만 일으키고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 일이 일으키기 전에 1,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그 싸우는 방법론,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어가지고 지금 러우 전쟁도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 근데 러시아 지금 이번에 좀 엄청 팔렸죠. 지들도 그거 하려고 이제 쳐들어갔는데 전격전 하려고 들어갔는데 안 먹혀 들어갔으니까.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격과 방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공격자가 있으면 방자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런 전쟁의 개념, 혁신의 개념, 싸워가는 게임의 개념, 이게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중2 때 말이죠. 미 2사단 장교 벽회에 한번 놀러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미 2사단 장교 대위가 나토에 파견 나가 있는 미군 자기 동기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통화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나는 그때 영어를 조금 알아들었는데, 근데 걔들이 세계를 상대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 야, 그쪽 러시아는 어떻고, 뭐, 체코는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니까 그 나라는 어떻고, 프랑스는 어떻고, 독일은 어떻고, 영국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걸 서로서로 토의를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럼 미 육군 대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적 사고하고, 내가 중2 때 그 사람들, 이야, 이놈들 정말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게 게임의 법칙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 내가 얼마나 좁은 교육을 받았는지 그때 내가 참 한탄스러울 정도였는데, 지금 사관학교 생도들한테 한국 전쟁사를 안 가르친다. 그러면 세계전쟁사든 2차 대전사든 태평양 전쟁사든 얘들이 어떤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나라 국토 방위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별 4개, 5개, 4개 달고 3개 단 사람들이 지적 전략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게 중대장 사고 능력밖에 안 가진다 그러거든요. 대위 정도의 사고 능력밖에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지휘하고 하는 것도 대 밑에 말단 훈련하고 이런 것만 그 게임을 하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략에 관한 무기, 전략에 관한 전쟁 방식, 전쟁 기획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유가 그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전쟁사를 안 가르쳤다. 그럼 우리의 갖고 있는 이 개인의 기억에 갖고 있는 이 스토리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하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바라보는 전략적 생각과 사고가 사람이 폭이 커져가지고 생각하거나 공부하거나 할 때도 좀 커질 텐데 이걸 안 했다. 아마 내가 알기로 우리 후배 79기 이하부터 안 한 걸로 아는데 참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이게. 그건 아카데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차라리 칼리지라고 붙여야 돼. 일반 대학으로. 어디 아카데미에서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 대학에서는 뭐 전공, 필수, 선택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카데미는 딱 짜여진 교과를 가지고 인간을 틀에 맞춰서 찍어내는 곳이거든. 근데 군사학교는 거기에 맞게끔 찍어내줘야 되는데 군사학교를 갖다가 이거 뭐야 이게 칼리지도 아니고. 근데 그때 아마 육사 교장 한 놈, 생도대장 교수부장 한 놈 잘 모르는데 아무리 정치 권리에 그래 했다 하더라도 그건 따라가면 안 되지. 도인은 웬만하면 비판을 안 하고 그냥 다 허용을 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나라의 틀이니까 이 틀을 지키는 국가가 관리하는 폭력의 주먹들을 길러내는 것 아닌가. 왜 그게 군대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관리하는 폭력 집단이거든. 그러면 조폭같이 가르쳐야 돼요. 조폭같이 세뇌 교육 시키고 정말 찔러주고 해서 찔러주고 나면 그 가족들 돌봐주고 하는 조폭 형님 이런 사람들까지 돼야 되는데 이걸 못 해주면서 그냥 그 교육까지 없애버렸다.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오늘 도반들 앉혀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했어요. 왜? 내가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정부가 해가지고 바로 잡지 않겠어요? 아유, 근데 이제 잡힐 때는 잡히더라도 그래 해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 내 분통 터져갖고 그거는 아니다. 인간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냐. 하도 답답해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